성범죄 사건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합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후에 강제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럴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바로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는 연락을 받고 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는 일단 고소가 진행이 되면 방어하는 게 굉장히 사실 좀 까다로운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.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로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일단 사건의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최대한 많은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데요. 우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다음 날 피의자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어요. 다행히 의뢰인분께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회사에서 작성한 그 진술서를 확보하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 고소인의 고소장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저희 의뢰인분의 진술이 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증거에 부합이 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요. 또 사건 당일 피의자는 술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바로 고소인과 약 20분 이상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하면서 또 통화를 한 거예요. 다행히 이런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었죠. 이처럼 이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황 증거, 간접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고요. 이 사건 역시 저와 함께 좀 최대한 정황 증거들을 좀 확보한 뒤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좀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강제추행 사건뿐만 아니고 이 성범죄 사건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. 특히 합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후에 강제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럴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바로 증거보전 신청입니다.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주로 숙박업소나 건물의 CCTV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, 그리고 나오는 장면들, 예를 들어서 뭐 고소인이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계산을 했다든지 혹은 나올 때도 이 피의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같이 나왔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오늘은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.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는 것부터 고소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